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영역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초선 의원이신데 정말 젊고 패기 넘치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별명이 김포 이서진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 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인구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김포, 검단 등 수도권 서부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광역교통의 문제는 교통소외 극복과 삶의 질 회복을 위한 핵심 사안입니다. 제가 듣고 있자니 너무 쑥스럽습니다. 근데 정말 미남이신 건 그건 맞고요. 너무 준비된 멘트 같으세요. 근데 그 출처가 어딘가요? 김포 이서진. 김포 이서진이란 사진도를 갖고 오고 싶었었는데 네. 선거운동을 하면서 네. 그 동네 시장의 아주머니들이 한 번 불러주셨는데 그냥 제가 혼자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자연 발생적으로 저는 보좌진들께서 의논해서 만든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앞에서 이제 입법사법 행정을 두루 경험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초선 의원이시지만 그렇게 경험이 풍부하셔서 사실 국회에 딱 오신 다음에 여기가 내 앞마당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좌진으로 17대 때 보내고 또 나가서 40살 정도의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다시 그 이후에 서울시 청와대에 있다가 이제 다시 국회에 이제 의원이 돼서 돌아온 거죠. 저는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 2년을 돌아보니까 아직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정말 저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어떤 기대에 제가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좀 되돌아보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경험하신 트리플 악셀 같은 그런 경험을 스펙을 두루두루 갖고 계시잖아요. 2020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당연하신 거 아닌가요? 와,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상을 많이 주니까 조금 그렇고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올해 우리 국회의장님이 네네. 처음으로 이제 의정대상을 처음 우리 박병석 의장이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올해 제가 처음으로 수상을 하게 돼서 그 상도 의미가 있었지만 올해 박병석 의장님이 주셨던 그 상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상입니다. 좋은 법안을 많이 만들었다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상을 주셔가지고. 그럼 이번 국감에서 수백 페이지의 정책 자료집을 단 한 장에 그 A4지에다가 QR코드로 제작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좌진으로 일하셨던 짬에서 나온 바이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 짬에서 나온 거 맞고요. 네네. 국정감사 때 했던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이제 좀 반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마다 언론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아이디어 이북으로 만들어서 QR코드로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행정부에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북으로 해서 블로그에다 넣어놓으니까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집을 만들어도 보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와서 보시고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원님들도 내년에는 좀 그렇게 다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하니까 한두 분 의원이 바로 며칠 있다가 바로 그렇게 같이 하시는 동참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흔히 말하는 이제 페이퍼리스, 그렇죠. 요새 종이를 줄이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허위평론가는 의원님 딱 뵈니까 어때요? 예. 김포 이서진. 사실 저는 김포 이서진 이전에
이 시인의 동생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 나름 문학평론가잖아요. 나름이 아니라 예. 문단의 유명한 박철 시인이라고 있으신데요. 시집 제목도 김포행 막차예요. 그러니까 이 김포의 토박이로서 네네. 그 시민들의 어떤 애환을 여기에 그려내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 시인의 동생이다. 뭔가 문학적인 소양이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향이 많이 다르신가 봐요. 예, 매우 다르고 형님을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죠. 네. 뭐 아실 만한 분들로 한다면 도종환 의원님, 안도현 시인, 예. 저도 다 같은 문학도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대 시인들이 다 다 계시네요. 같이 하는. 네. 제가 동생이다라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전혀 닮지 않았다라고. 얼굴도 안 닮으시고. 아니,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형님은 전형적인 좀 문인의 뭐 이런 예. 풍이고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선수 같은 풍이니까. 화면에 딱 두 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닮진 않았지만 영향을 받았다면 책은 좀 형님 덕에 많이 읽지 않으셨을까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이 이제 그 교보문고회를 데려갔어요. 항상 그 시절만 해도 제가 살던 곳에서 이렇게 책을 가깝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교보문고가 유일했던 거죠.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버거웠던 것 같은데 뭐 사회과학 서적도 소개해주고 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책들. 그리고 한번 이제 그런 책들을 접하게 되면 제 스스로도 이제 재미있는 책들을 찾아 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학책보다는 오히려 사회과학 서적, 역사책들, 뭐 이런 책들에 훨씬 더 좀 빨리 노출되어 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대학에 가서 학생운동을 하는데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좋은 형님 두신 것 같아요. 제 주변의 형들은 같이 놀러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사실 서점 같이 안 가고 동생을 그랬는데. 교보문고로. 오히려 저도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좀 나이 차이가 있어요. 13살 차이예요. 13살 차이요? 예, 형님하고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 나이에는 좀 그렇게 놀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지 못한 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형 때문에 못 놀았다는. 다 빛과 어둠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인생책으로 갖고 오신 책은 저희가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소심하고 겁 많고 까탈스러운 여자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 2. 이게 이제 원은 한국 국토, 우리나라 국토 종단한 이야기고 2가 보니까 산티아고 이야기예요. 예. 어떻게 여행책을 인생책으로 꼽아주셨나요? 실제로 책을 읽고서 제가 이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이후에도 저한테 삶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또 어떤 순간이거든요. 결국 인생 책이라는 것이 뭐 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책을 선택하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언제 떠나신 거예요? 2008년 8월. 예. 2008년. 그러니까 처음 산티아고를 알게 된 것은 우연히 어떤 모 방송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들이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그걸 걷는 영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이런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면서 아내한테 나 저기 갔다 와도 돼?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갔다 와.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점에 갔더니 산티아고에 관련된 책들이 그때만 해도 한 2-3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골랐는데 여기에 나오는 오늘 함께 얘기 나누겠지만 정서적인 감동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와닿는 면들이 많아서 결국 이 책을 들고 다 완독을 한 후에 이제 8월 달에 비행기표 예약해서 바로 출발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의원님 제가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그 완주 증서를 준다고 하던데 그거 있으세요? 왜 이렇게 못 믿으세요? 제가 여기 나와서 궁금해서. 제가 그래서 집에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케이스에까지 보관하고 있는 근데 보셔도 잘 모를 겁니다. 전부 다 이게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는 여기 영어로 제 이름 영어 박상혁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게 라틴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 책에도 제일 뒤에 보면은 되게 미사를 같이 드리면서 뭐 꼬레아노 누구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증서를 예.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그때만 이제 사람 수가 많아져서 예. 산티아고 여행자 순례 협회가 있어요. 예. 그 성당 옆에 가서 거기 가서 그 크레덴시알이라고 이렇게 패스포트가 있거든요. 그 예. 도장 찍어주는 거. 네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참 잘했어요. 아. 찍어주듯이 예. 그거를 다 보여주고 나면 이렇게 증서를 주거든요. 와, 와 진짜 그거는 꼭 간직해야 될 증서인 예,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 패스포트도 갖고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이사를 해서 그런지 어디든지 못 찾아가지고. 아니면 지금 혹시 뭐 추억 같은 거 예. 있으시면 다 추억, 그래서 그 보여주셔도 대신에 예. 좀 뭐 약간 너무 누추하긴 하지만 어제 찾은 거는 기념품으로 그때 뭐예요? 입고 다녔던 네. 티셔츠예요. 와. 예, 그래서 근데 진짜 지금도 안 촌스럽다. 많이 아니, 촌스럽습니다. 내 냄새를 맡기 어려운데 제가 지나온 마을들, 도시들이 다 이렇게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로 다 되어 있네요. 이것도 예, 왠지- 좌회전도 있고 우회전도 있고 뭐 이것도 그렇죠. 왠지 액자로 해갖고 집에 걸어 놓으셔야 돼요. 예, 한번 조금 기념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네. 네. 허위평론가 네. 간단히 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김남희 작가가 도보 여행가로 유명한데요. 따지자면 국내 1세대 배낭여행 쪽에 해당됩니다. 예, 예. 김남희 작가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특히 인상 깊은 곳으로 꼽았던 곳이 바로 이 산티아고입니다. 예. 2005년부터 그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36일간 무려 800km를 걸었는데요. 800km. 예. 야, 이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여정의 기록들이 이 책에 가득 담겨 있어요. 예. 또 사진이라든가 그 만났던 맞아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으니까 단순히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만난다는 것, 여행의 의미를 곱진하게 곱씹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소개해 주신 김남희 작가의 여자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 이 책과 더불어 우리 의원님 인생 여행까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심하고 겁 많고 까탈스러운 여자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 자, 걸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삶을 치유하는 걷기. 걷는다는 게 사실 이 책에 보면은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다. 근데 경치를 보려고 걷는다기보다는 삶을 치유한다. 이게 좀 와닿는 것이 이 산티아고 다녀온 분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제목이 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뭐 잠시 인생의 길을 잃은 나에게 나타난 산티아고. 내 안의 길 위에서 이런 식으로 부제가 다 붙어 있는 걸 보면 길의 아름다움도 길의 아름다움이지만 뭔가 치유를 위한 여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면 네. 달려가거나 차를 타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행을 하려면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걷는 리듬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네.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김남희 작가가 순례길을 떠났을 때 네. 그냥 풍경만 보고 걸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걸었던 사람들, 또 거기에서 또 여행자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소통들,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자기의 자신으로 파고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걷다 보면 물론 얘기도 하지만 묵묵하게 자기 내면으로 파고들어서 하루 이틀 걷는 게 아니니까 한 달씩 걸으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부터 네, 시작해서 나의 존재론적인 물음을 계속 네, 던지게 되는데 네. 바로 그것이 삶을 치유하는 걷기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치유가 필요할 때 또 걷기를 결심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의원님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그때가 이제 보좌관으로 생활을 4년을 했는데 굉장히 스스로가 고갈되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치적으로는 소속해 있던 정당이 대통령 선거도 지고 국회의원 선거도 크게 지고 좀 뭔가 정치적으로도 허탈함에 좀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셨고. 예. 그럼 의원님 이제 한 24일 만에 이제 완주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해답을 얻거나 치유를 얻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에 산티아고에 도착을 합니다. 네. 도착을 하면 산티아고 블루에 걸린다고 해서 이게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게 걷다가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치유를 하게 되고 이 목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뭔가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딱 도착을 하면 다시 내가 여기 왜 왔지? 뭐 이런 그런 또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또 도착을 하고 나니까 한편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스페인의 이제 중앙에 보면 메세타 고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좀 황량한 고원이죠. 그러니까 지평선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도 김포 평야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지평선, 끝이 없는 지평선을 본 적은 없었는데 이게 지평선이라는 거구나, 끝이 없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던 공간인데 200km 정도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걸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침에 출발할 때 분명히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조금 2-3시간 걷다 보니까 나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막 열심히 빨리 걸으시죠. 걸고 있었어요. 네, 걷는데 혼자 이제 먹긴 머신이. 지평선이니까 저 앞에 사람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보는 그 순간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무섭다. 소름이 확 끼치면서 네. 두려움이 맞아. 왔어요. 이게 세상에 나 혼자구나. 여기선 뭐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하거나 어떤 위해를 받더라도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 인생이라는 건 뭐 우리가 함께 가기도 하지만 나 혼자구나. 그 두려움.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뭐 돌아와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과 뭐 여러 가지 좀 순간순간마다 제가 다시 용기 내고 더 전진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딱 생각하면 메스타 평원에서 혼자 딱 서 있었던 서 있던 그 그 장면이. 순간, 내 힘으로, 내 두 다리로 헤쳐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니 파울로 코엘료는 사실 산티아고를 걸은 다음에 작가로서 아예 결심을 굳혔다고 하거든요. 의원님은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정치 때려쳐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자 했다거나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의 길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로스쿨에 가서 나이가 제가 그때 한 40살 무렵이었는데 제가 제 로스쿨 1기 멤버예요. 그래서 입학 시험을 치러 놓고 온 것이었는데 돌아가면 이제 결과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돌아가면 며칠 후에 결과가 도착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길을 가야겠구나. 또 다른 시작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랬군요. 인생이 전환기에 가신 거는 맞네요. 근데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이 길은 잘 닦여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걷기 좋았나? 네. 그 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야생의 뭐 산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올 때는 넘어서 초반부는 굉장히 그 산악 지역의 산길을 그냥 올라와서 우리가 등산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중앙부를 지날 때는 메세타 대고원이라고 거기를 지납니다. 아주 그냥 황량한 길을 한 일주일간 또 이렇게 지나게 됐다가 다시 목적지를 앞에 두고서는 다시 산이 나오거든요. 산을 넘어서 이제 그 마지막 깔딱고개가 산티아고로 넘어가게 되는 길이고 근데 이제 여기 이 책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걸어가면 막 사이클리스트들이 자전거로도 많이 지나가요. 막 저희들이 야유하면서 저 사람들은 순례자가 아니야 뭐 하고 최근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다니나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요새는 배낭을 마을에서 마을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들이 완전히 발달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서비스는 없었고 다 짐을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적정한 배낭의 무게는 8kg 정도. 그래서 저도 딱 반바지 하나, 속옷 2개, 긴 바지 하나, 양말 2켤레, 치약 칫솔. 요게 제 갖고 있었던 그다음에 이제 책 한 권. 이 책을 이거는 이게 이제 영문책인데 그러니까 프랙티컬 가이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고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 마을의 유래, 뭐 호텔이 여기 숙소가 어딘지 자세히 나와 있는 영문 책자거든요. 이 책 한 권 갖고 갔는데 근데 이 책 한 권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중에는 그럴 정도로 길은 우리가 걸을 수 있지만 너무 힘든 여정입니다.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여행 성향 테스트를 살짝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거를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는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원래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다행이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직항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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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랑 안 맞는데? 호텔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우와. 맛집, 아무집. 맛집. 절대 현- 맛집. 절대 맛집. 절대 맛집. 현지식, 한식. 현지식. 현지식. 빨리빨리, 느긋느긋. 둘 다. 둘 다 예. 중립. 네, 그리고 계획적, 무계획. 무계. 나랑 진짜 1도 안 맞아. 의원님은 로또 1도 안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네. 아니 거기에 저는 잊지 못할 게 이 안에서 알베르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알베르게가 말하자면 여행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숙소죠. 숙소, 공적인 숙소인 거죠? 공립 알베르게도 어. 있고 사립 알베르게도 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뭐 공립 여관도 있는 거고 네. 그것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민간들도 지어서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예. 시설은 조금 좋지만. 예. 근데 왜 알베르게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결국 사람들은 어디론가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거기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거고 이 책에서도 재밌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코 고는 소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2층 침대에서 예.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다 100명씩 자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100명씩 자는 데도 있습니다. 아주 우와. 큰 100명씩? 예. 100명씩 한 방에. 예, 2층 침대로 쭉 뭐 군대에서 막사처럼 군대 막사를 오징어 생각하시면 되죠. 게임의 한 장면 같은 아, 거. 예. 오징어 게임. 그 맞아. 거기에 그렇죠. 침대 쫙 예.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도착을 하면 알베르게가 이게 선착순이에요. 지금은 아마 예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선착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착해서 가방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는데 도착하니까 이미 다 만석이 만식. 돼가지고 또 그 지친 몸으로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고 뭐 거기도 또 자리가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힘들겠다. 도착하면 먼저 멈추고 오, 하는 숙소 거죠. 전쟁이 대단하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얘기도 나누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 중에도 있는 것이 독일에서 온 70대 노 부부였는데 어떻게 저랑 걷는 속도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정이.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 만나고 뭐 낮에는 보지 못하더라도 저녁에 알베르게에서 도착하면 항상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 노 부부가 꼭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모습이 꽤 오랫동안 같이 걸었거든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 산티아고 길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눌 때마다 제 위에 선배님들한테는 꼭 손잡고 부부끼리 한번 꼭 가보십시오. 70대 넘어서 우리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가실 수 있을 때 가면 좋겠습니다. 그 부부 얘기를 하면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제 인생 여행길에서 보좌관을 시작할 때 만났던 중요한 분은 아마 고 김근태 의원이 아니셨나 싶은데 어떻게 그분 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예, 그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정치를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네. 큰 영광이고 뭐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인영 장관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어른 밑에서 배우는 게 좋겠다, 네. 정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배우게 됐고,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고 김근태 회장님은 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네. 한 그 획을 그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유하면서도 강한 내적인 강함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또 임채정 국회의장님도 같이 모셨었는데 그런 큰 좀 거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배우면서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건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저한테는 처음 출발에 있어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우연히 방송에서 봤는데요. 의원님 그 사무실에 네. 고 김근태 의원님 입간판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그래요? 네. 어떻게 그거를 제작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제작한 예. 것은 아니고요. 예. 고 김근태 회장님 이제 사모님이 현재 인재근 의원님이신데 그 인재근 의원님이 작년에 당선된 의원들 중에서 김근태 회장님과 모셨거나 인연이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씩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저랑 근무하거나 활동했던 분들이 재선에는 기동민 의원님,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가자면 유은혜 지금 부총리, 네. 그다음에 김원희, 허영, 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시간을 네. 차이가 있게 근무하거나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328호 식구들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그런 애틋함과 함께 그런 긍지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뭐 워낙 존경받는 또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그런 입간판이 딱 서 있으면 본인 일하실 때도 더 어른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 예, 있지 고민이 있을 않으실까? 때마다 네. 저 양반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의장님은 어떻게? 그러실 것 예, 제가 조금 나태해지면 의장님이 얼마나 화내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중에 지금 인생 책방을 처음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기동민 그러게요. 의원도 안 오셨고 허영 네. 의원도 안 오셨는데 제가 김원희 의원도 안 왔습니까? 예, 안 오셨죠.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 책을 안 좋아하시나? 328호 식구들 오셔야 되는데. 오십시오. 네, 자 걸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티아고에서 내가 원하던 걸 찾았니? 작가도 뭔가 산티아고 길에서 뭔가 찾았던 건가요? 책의 98페이지에 보면 이 길의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길을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다. 네.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자체에서 무언가를 찾았다라고 하는 순간 실은 그게 가짜 정답일 경우가 꽤 많습니다. 중요한 건 걸어가는 여정 중에 나한테 오게 되는 그런 느낌들 또 생각들을 그냥 놓아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이 이제 그때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보좌관 삶을 어떻게 보면 뭔가 변화를 주신 거잖아요. 네.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로스쿨을 딱 입학을 해야겠다. 그게 40 정도 됐을 때니까 사실은 결심이 쉬운 건 아니었을 예, 것 쉬운 건 같은데 아니었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산티아고를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까?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셨을까? 아니,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예. 이제 어떤 제 생각에는 한 획을 딱 장이 끝났다라고 끝났다. 생각하는데 책으로 치면 한 장이 끝났다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는데 다음 장에는 뭐가 있을까? 근데 나는 그 다음 장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제 인생에서는. 예. 그 당시의 생각에서는. 다음 장을 시작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장은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다음 장으로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였으면 굉장히 쉬웠을 텐데 다음 장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들이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여행을 떠났던 뭐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걸으면서 내내 돌아가면서도 하루하루는 되게 충실하지 않습니까? 예. 충실히 걷지만 뭐 순간순간에 아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걷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듣거든요. 그러면서 내 다음 장은 뭔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들, 나는 어떻게 다음 장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산티아고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았니라는 질문에는 찾으셨나요? 저는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끔 했던 저의 동력, 저 자신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출신이시잖아요. 예, 졸업 후에 네덜란드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국제통상법. 국제통상법. 예. 그리고 또다시 로스쿨로 오셨잖아요. 예. 왜 대학 시절에 바로 사시에 도전하지 않으시고 법학과 이렇게 출신이신데. 예.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나서 네. 학생운동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사실을 한다라는 것은 약간 제가 입신 출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좀 더 의미인지.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그때도 학생운동을 마칠 때쯤 제가 또 많이 여러 가지로 고갈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근데 나중에 보좌관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또 한편으로 여기서 이제 이번 장은 마감해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때는 나 자신의 무기가 필요하겠다. 뭐 나 자신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변호사 시험에 또 합격을 하시고 또 이렇게 국회의원도 되신 거잖아요. 여기서 질문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예. 변호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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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뭐 다른 것보다 네. 이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 일은 굉장히 꼼꼼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네. 삶에 그것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권리들이 침해받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꼼꼼한 성격이 아니어서 해보니까 좀 이게 국회의원 일을 하는 것이 또 조금 더 저한테는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걸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세 번째.
순례는 계속된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산티아고를 이렇게 걸고 난 김남희 작가도 뒤에 줄줄이 여러 군데를 걷는 거예요. 스페인도 갔다 오고 중국도 걷기 여행하고 어디 설산 에베레스트 트레킹에 네, 네팔도 유럽의 하고 숲 뭐 이런데 쭉 일본도 하고 계속 걷는 게 계속 인생이 돼가지고 계속 걸으시고 의원님도 보니까 갔다 온 뒤에 뭐 많은 곳을 걸었다고 하는데 순례라는 게 한 번 하면 뭔가 중독성이 있는 건지 계속되는 건가요? 맞아, 궁금해요. 저도 그 이후에 계속 트레킹이나 걷고 뭐 있고 하는데 길을 인생에 비유하는 것처럼 네. 인생은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멈춘다면 이제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순례길에서 얻는 교훈도 뭐 순례는 계속된다라는 저 표현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이제 산티아고 길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름다워서 걷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선 나를 찾는 순례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 여기가 그렇게 뭐 아름답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제가 걸을 때 벼룩이 그렇게 많았어요. 진짜요? 여기 있는데 갑자기 네. 용기가 확 나도 사라졌어. 지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만 그 나라 말로 친채라고 부르는데 벼룩이 옮아가지고 온몸에 정말 이게 금방 오면 또 이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기 그쵸, 때문에 벼룩이 그걸 타고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걸려가지고 그때는 바로 사설 알베르기에 들어가가지고 온몸을 다 벗어서 바로 다 세탁으로 보내고 드라이어 시켜서 건조해서 빨리 죽이고 그랬었는데 약 먹고 바로. 근데 여기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물집 터트리는 얘기잖아요. 그쵸. 뭐 하도 발이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만큼 이게 쉬운 길은 아니고 어려운 길이고 또 아주 뭐 풍광이 절경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례가 맞아요. 예. 하지만 그런 여행의 끝에 나를 찾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는 건데 그래서 의원님께는 여태까지 걸은 길 중에 여기 정말 걷기에 아름답고 풍광조차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나만 우리한테 추천해 준다면 어느 길? 저는 뭐 제주도의 오름 주변도 굉장히 녹곰의 오름이나 여러 가지 오름들이 있는데요. 그런 주변들도 굉장히 정말 아름답다라고 아름답죠. 세계적이죠.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아이슬란드를 아이슬란드. 꼽을 수밖에, 외국에서는 아이슬란드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그래요? 같아요. 왜냐하면 알프스는 아름답지만 비슷비슷해요. 네. 제 눈에는. 네네. 그러니까 이태리 쪽 알프스나 프랑스 쪽 알프스나 좀 비슷비슷하던데 네. 아이슬란드는 그런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더라고요. 네. 보면은 금세 뭐 여기는 이끼가 끼어 있다가 여기는 빙하가 있고 뭐 여기는 또 바로 꽃이 피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특이한 곳은 아이슬란드가 아니었을까. 거기를 가라. 예, 꼭 가보시고. 네. 꼭 가봐야겠어요. 일단 오름부터 좀 오름부터. 가세요. 관광 상품으로 예약하시면 안 돼요? 순례로. 그래, 좀. 의원님, 저 지역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 김포시잖아요. 지금 예. 김포을 을 지역입니다. 을 지역이신데, 거기가, 그러니까 형님도 이제 김포 관련된 시를 쓰신 거 보니까 거기서 나고 자라고 하신 거예요. 예, 뭐 정확히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에 선조께서 예. 그 김포 평야 일대 터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조가? 예. 예, 아시는 것처럼 김포공항은 김포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서울이요. 김포공항은 아, 강서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약간 모르셨어요? 끝이잖아요. 저 강서 그쵸? 구민이라 알고 있어요. 나 운전하고 맨날 가는데, 김포 지나서 아니었군요. 예. 김포공항이 이제 지금은 행정구역상은 강서구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다 김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강서구, 양천구가 다 김포였어요. 양천구까지가. 네, 근데 63년도에 이게 이제 서울로 편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형님들 때까지는 다 김포군으로 태어나신 거고, 예. 저는 이제 강서구에서 태어난 거죠. 그게 보통 인연이 아니시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삭발까지 당하셨다고 예. 하시는데 그 머리가 많이 기르셨네요. 머니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길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김포가 굉장히 전통이 있는 도시예요. 네. 처음으로 쌀이 재배된 곳이기도 네. 하고 김포 평야에 우리가 먹는 쌀이 가장
최고의 재배지로 적정한 곳이 다른 곳보다 김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북위 37도 선에. 그만큼 전통이 있고 역사가 오래된 곳이고 한데 최근에는 굉장히 신도시가 있어서 굉장히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인프라라고 하죠. SOC 시설들, 철도라든지 교통시설들이 좀 빨리빨리 이게 보급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출하고 싶고 시민들의 삶에 대한 욕구가 이런 거다. 교통에 대한 요구가 이런 거다. 그래서 올해는 삭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출퇴근 시간에 김포 골드라인 타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게 정말로 와 이게 지옥철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래요? 깨닫게 됩니다. 그 시인 형님의 아까 그 시집이 네. 이름이 김포행 막차. 네네네. 그 김포행 막차에 그래도 오늘 나오셨는데 형님 시 한 구절 정도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시가 있으면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형님이 제 중학교 2학년 때 등단을 하셨어요. 예. 87년도에 등단을 하고 그 이후에 예. 아까 뭐 잠깐 소개를 해주셔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시집이었던 것으로 네. 기억되는데 시집 제목처럼 김포행 막차. 왜냐하면 그때는 김포에서 서울 오는 버스가 한 대였어요. 네. 130번 한 대여서 그 버스에 그 막차. 관련된 좀 애환이 있는 것이고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골목 끝 어둠 속으로 보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롭지 못한 만큼을 걷다가 기쁘지 아니한 시간만큼을 울다가 슬프지 아니한 시간만큼을 취하여 흔들거리며 가는 김포행 막차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멀리 비행장 수은등만이 벌판 바람을 몰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 훗날 아직도 그대 진정 사랑이 그리웠거든. 어둠 속 벌판을 달리는 김포행 막차의 운전수 양반 흔들리는 뒷모습을 생각하라고. 네. 뭐 이 박철 시인의 또 대표작이기도 한데 이걸 또 동생 의원님의 목소리를 네. 들으니까 이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아. 자, 의원님과 함께 여자 혼자 떠나는 그냥 여자가 아니죠. 소심하고 겁먹고 까탈스러운 여자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 2 산티아고 여행편을 같이 읽었는데요. 의원님 여행 얘기 듣고 이렇게 또 자주자주 걷는다는 얘기 듣고 하니까 의원님의 이제 이런 짧지 않은 정치 인생에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때 어떻게 하셨구나 이거를 좀 얼핏 좀 엿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진영 씨 오늘 어땠어요? 왠지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의원님인 것 같아서 네. 21대 국회의원 순례길도 남은 여정이 많으시잖아요.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좀 길 좀 닦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허위평론가 이 책을 좀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네, 이 책은 그 김남희 작가가 서문에도 쓰고 있는데요. 삶의 속도를 좀 멈추고 삶의 물길을 좀 틀어보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건지 아니면 살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잘 가늠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순례라고 하는 것, 여행이라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떤 정치 하고 싶으신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한번 메시지를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정치가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이 정말 반복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해서 그리고 때로는 뭐 서로 얼굴 붉히면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반보를 진보시키는 그것이 전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그 길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언제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그 반보를 진보시키기 위한 정치를 해 나가려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과 여행 친구 하고 싶어요. 진짜. 예, 의원님의 정치 여정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잘생기고 그다음에 진정성 있고 다리 튼튼한 우리 박상혁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모익집. 오늘은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기획도서와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 책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2022년이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병든 듯 다소 느릿느릿 걷더라도 호기가 오면 호랑이처럼 그 기회를 재빠르게 움켜쥘 수 있기를 희망한다. 첫 번째 책은 매년 연말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책이죠. 다가올 새해 트렌드를 전망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2입니다. 2년이 넘는 팬데믹 속에서도 삶을 이어왔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인류가 맞이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는 어떤 걸까요?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는 10개의 키워드를 타이거 or 캣으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노사회, 득템력, 실제감 테크, 내러티브 자본 등 새로운 한 해를 이끌어갈 트렌드를 미리 알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뇌는 분석하고 사랑한다. 깃털이 피부를 간지리면 뇌는 설렘을 느낀다. 그러나 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이 엄청난 장벽을 넘어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 뇌의 능력이다. 다음은 뇌가 처음 만들어진 과정과 진화, 그리고 작동 방식에 대해 쉽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총균쇠로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극찬한 작가 다이앤 에커먼 저자는 인간 정체성의 근원 기억, 마음이 만들어낸 마법 자아,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언어 등 뇌 안에서 뉴런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의식의 형성 과정을 자세히 풀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몸 안의 작은 우주, 뇌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마음의 연금술사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 엄선한 기획도서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SF의 세계란 주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SF 소설들을 준비했습니다. 기획도서 첫 번째 책은 현대 영문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가즈오 이시구로가 2017년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장편 소설 클라라와 태양입니다. 소설은 아이들의 친구로 인공지능 반려 로봇이 개발되고 판매되는 근미래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조씨라는 여자아이에게 입양된 인공지능 클라라가 큰 병에 걸린 조씨를 낫게 하기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로봇이 과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 클라라와 태양 소설을 통해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스타워즈에서부터 왕좌의 게임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SF 소설로 꼽히며 최근 영화로 개봉돼 다시 주목받고 있는 SF 소설 듄입니다. 2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SF 소설 듄은 소설가 프랭크 하버트의 작품으로 1963년 처음 발간됐는데요. 만 191년 미래 우주시대를 배경으로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이자 전 우주를 구원할 예지자의 운명을 타고난 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인 아라키스에서 우주에서 가장 비싼 물질인 스파이스를 차지하기 위해 펼쳐지는 치열한 전쟁의 과정을 담은 책 듄. 개봉한 영화와 함께 SF 소설을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기술이 인간 사회에 도래했을 때 그것이 지닌 가능성은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현재는 달라질까? 다음은 최고의 SF에 수여되는 모든 상을 석권하며 전 세계 21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당신 인생의 이야기의 작가 테드 창의 두 번째 작품집입니다. 시간여행, 인공지능, 평행우주 등 흥미로운 주제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펼쳐질 인류의 미래 모습을 여러 단편으로 모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미래 사회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테드 창의 단편들을 모은 책 숨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